쉐어하우스는 한 곳당 제 물건은 90만 원 정도 남았었고요. 단기 임대는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사이가 남고요. 에어비앤비는 최소 150씩 남았으니까 매출로 따지면 한 3, 4천 정도. 여러분들이 직업 있으면서 이 직업을 자동화해서 하겠다라는 거는 저는 완전 비추천, 불가능합니다. 직업이 있으면서 할 만한 거는 공간 임대 아니면 그 온라인 판매. 단기 임대는 직장인이 많은 곳, 2호선 라인이나 아니면 병원 근처, 재건축 인테리어 아파트들이 많은 곳들이 잘 되고요. 뭐 창동역, 방학역, 서울 삼성병원이나 아산병원. 지금은 그래서 저는 힘을 빼는 게 단기 임대에 맞다. 중간중간 디테일한 그 상해 노출시키는 방법이 또 단기 임대에 있거든요. 어떤? 예를 들어서 사진의 순서를 막 바꾼다거나 아니면 가격을 막 여러 번 조정한다거나. 단기 임대 지금 레드오션인데 왜? 라는 말을 저 수도 없이 들었거든요. 그럼에도 제가 계속 늘려가는 이유는 안녕하세요. 돈 버는 공간이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고요. 공간 26개 운영하고 있는 최준회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또 너무 아끼는 고려대 MBA 후배이자 친한 동생이 지금 어떤 사업들을 좀 주로 하고 계시나요? 저는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공간 임대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. 단기 임대랑 에어비앤비, 쉐어하우스도 했었고 파티룸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. 다 합해서 26개 정도 룸을 하고 있습니다. 원래 기업은행 다니셨잖아요. 맞습니다. 왜 퇴사하신 건가요? 일단은 제 시간에 대한 좀 자유를 좀 얻고 싶었고 선택하는 것에 대한 좀 자유를 좀 얻고 싶었던 것 같아요. 금융권 자체가 좀 보수적이다 보니까 고현아님도 거기 계셨으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대리, 과장, 차장 정해진 업무가 있었고 그게 일단 싫었습니다. 정해진 업무 말고 제 선택에 대한 좀 자유를 얻고 싶었고 저는 팀장만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집단에서 계속 저를 누르고 천장을 주니까 그거에 대한 반발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. 차장이나 팀장님들 하는 업무들이 내가 미래에 하는 업무일 텐데 그걸 하기가 좀 싫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하는 거에 대한 좀 책임을 지고 제 선택에 대한 좀 자유를 좀 얻고 싶어가지고 퇴사를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퇴사를 하려면 현금을 좀 있어야 되잖아요. 맞습니다. 어떤 부업들을 좀 많이 하셨나요 그동안? 맨 처음에 제가 입행하고 나서 했던 게 이제 육첩반상이라는 음식점을 했었죠. 안산 롯데백화점 푸드코트에서 2년간 했었고요. 이제 엑시스를 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판매, 국내 위탁, 뭐 해외 구매 대행, 브랜드 OEM까지 다 했었고요. 그거를 3년 정도 했었고. 샤워기였나요? 네, 욕실 청소기. 잘 됐었나요? 네, 잘 되고 1년 정도 하다가 뭐 원하시는 분한테 또 그것도 엑시트하고 얼마 정도예요? 1억 좀 넘게 좀 엑시트 했었습니다. 대박인데요? 그 중간중간에 부동산 경매라든지 갭 투자 이런 것들을 했었고요. 그러다가 이제 공간 임대로 했었죠. 경매 공매는 좀 잘 되셨나요? 경매를 제가 처음에 인천에서 2건 낙찰을 받았는데 그것도 비과세로 어떻게 좀 운이 좋게 잘 팔아가지고 다행히 거기서도 수익이 남아서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했었죠. 잘 됐었네요 그것도. 네. 그 다음에 또 뭐가? 그 다음에 이제 오래 했던 게 공간 임대인 것 같아요. 처음에 에어비앤비로 했고 그 다음에 쉐어하우스를 같이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메인으로 하고 있는 단기 임대로 하고 있고 이제 호스텔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차근차근 7, 8년간 공간 임대를 해온 것 같습니다. 퇴사할 때 한 몇 개 정도 한 다음에 좀 퇴사해야 되겠다는 생각 드셨나요? 제가 단기 임대 그때 4개랑 에어비앤비 3개였고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 정도 해가지고 월급의 한 3배 정도를 만들고 그거를 1년 동안 지속했을 때 퇴사하자는 목표가 있었는데 직장 생활하고 한 7년 걸렸습니다. 그리고 이제 퇴사를 했죠. 에어비앤비나 단기 임대나 쉐어하우스나 수익이 한 곳당 얼마 정도 나오나요? 쉐어하우스는 한 곳당 제 물건은 90만 원 정도 남았었고요. 단기 임대는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사이가 남고요. 에어비앤비는 최소 150씩 남았으니까 곱하기 하면은 뭐 1,000만 원? 네. 그쵸. 그때 당시에는 그랬죠. 와, 1,000만 원을 만들고 퇴사하셨네요. 그쵸. 지금 얼마인가요? 매출로 따지면은 한 3, 4천 정도. 순이익은 2,500원 남으시겠네요. 맞습니다. 부럽네요. 아닙니다. 나도 많이 알려주세요. 근데 만약에 이제 막 퇴사하려고 하는 사람이면 뭐부터 하면 좀 좋을까요? 지금 시점 2026년 7월 지금도 저는 똑같이 할 것 같은데요. 공간 임대랑 온라인 판매는 저는 계속 지속되는 사업이라 생각이 들어서 공간 임대랑 온라인 판매를 좀 도전해봤으면 좋겠고 요식업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요식업은 제가 벌지 못해서 2년 했는데 1년 동안 벌고 1년 동안 까먹었거든요. 그리고 엑시트 할 때 어떻게 보면 제가 투자했던 금액 정도 받고 마무리한 거라 어떻게 보면 똔똔입니다. 여러분들이 직업 있으면서 요식업을 자동화해서 하겠다라는 거는 저는 완전 비추천. 네, 불가능합니다. 사장이 하시지 않는 이상 네, 사장이 다 관여하지 않은 이상 요식업은 정말로 자동화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직업이 있으면서 할 만한 거는 공간 임대 아니면 그 온라인 판매 쪽이 제일 적합하지 않을까. 온라인 판매는 또 진입장벽이 좀 있잖아요. 저 공부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. 근데 이제 위탁으로 했을 때는 사실은 자본금도 많이 안 들고 그거를 처음에 시도하고 나중에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서 뭔가 OEM에서 받아온다거나 그런 방법으로 좀 넘어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. 만약에 공간 임대를 한다고 하면 또 어떤 게 좀 추천하세요? 제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단기 임대이니까 단기 임대가 저는 레벨 1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. 단기 임대가 제일 쉽고 투자금도 적고 그 대신 순수익도 적지만 부담감 없이 테스트 용도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거 하고 나서 에어비앤비로 넘어가고 그 뒤에 이제 파티룸이라든지 아니면 쉐어하우스를 좀 같이 병행해서 하면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게 딱 전 4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. 단기, 에어비,
쉐어하우스, 파티룸 그 정도를 경험해보시면 딱 괜찮을 것 같아요. 여기 강남역 파티룸 또 보는데 강남역이라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중국이 좀 많아서 네. 에어비앤비는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외국인이 많아서. 그쵸. 요즘은 더 잘 되고요. 단기 임대도 옛날에는 한국인들이 거의 95% 이상이었는데 요즘은 거의 20-30%가 외국인들이 오거든요. 그래서 예약률이 훨씬 더 좋아졌고요. 지금 임대랑 숙박하시는 분들은 되게 기분 좋으실 거예요. 너무 예약률이 좋아서요. 외국인 네. 덕분에. 외국인들 덕분에도 그렇고 우리 BTS님들 덕분에 아미 팬클럽 분들이 많이들 예약을 해주셔가지고 이번 연도는 다들 잘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. 단기 임대를 만약에 네. 하고 싶다. 네. 그러면 얼마의 자본이 좀 필요하고 수익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. 네. 보증금이 보통 500 아니면 1000이니까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소모품 사고 중개 수수료까지 1200만 원 정도가 들고요. 보증금이 1000만 원이니까 200만 원이 순수로 들어가는 저희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1호점당 그래서 1200만 원 정도, 순수익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고 재물권 중에 제일 많이 남는 거는 100만 원 초반대까지 남는데 저는 수익은 항상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 50에서 70 정도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. 월세 빠지고. 월세 다 빠지고 관리비 관리비. 빠지고 청소비 빠지고 다 빠졌을 때 순수익. 청소는 그럼 다른 분들이 좀 도와주신 거죠 매번? 네, 이모님이 계셔가지고 이모님이 한 번 청소할 때마다 3만 원씩 드리거든요. 단기 임대는 좋은 게 보통 1주 이상 예약이 되니까 보통 2주 아니면 한 달 이상이 들어오거든요. 그러면 한 달에 한 2번 정도 청소를 하면 6만 원 정도면 다 끝나요. 근데 만약에 2달치가 예약이 들어온다? 2달 동안 청소를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. 그럼 또 수익이 그만큼 또 올라가겠죠. 사업자 하나에 여러 개 할 수 있는 건가요? 맞습니다. 네. 그리고 사업자가 필요한 허가 업종이 아니다 보니까 에어비앤비와는 반대로 사업자가 없어도 개인 소득으로 신고하면서 단기 임대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에어비앤비 하나 하고 또 파티룸도 하나 하고 있지만 전 좀 신경 많이 쓰이더라고요. 그런 신경은 좀 많이 안 쓰이나요? 20개가 넘는 물건이긴 한데 CS하는 직원이 있어서 말을 들어보면 하루에 1시간 정도 안 쓴다라고 하고요. 20개가 넘는데도 그 정도면 사실 뭐 한두 개 정도 하는 거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네. 큰 무리는 귀찮은 게 있을 수 있는데 네. 귀찮다는 거죠. 힘든 네. 거보다. 맞아요. 그래서 뭔가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안내에 대한 디테일을 좀 더 많이 실으면 외국인들이 물어보는 횟수가 좀 적어질 것 같고 안내를 좀 잘해야 되는 것 같긴 합니다. 그러면은 돈만 있으면 계속 늘릴 수 있는 거네요, 그러면? 그쵸. 1200만 원만 있으면 많이 묶여 있긴 하겠네요. 그쵸. 지금 제가 그래서 에어비앤비랑 단기 임대에 많이 보증금이 묶여 있죠. 근데 현금 흐름이 좋으니까. 그쵸. 현금 흐름으로 바꾸는 거죠. 그럼 나중에 이걸 또 권리금 주고 팔 수도 있나요? 맞습니다. 그래서 단기 임대는 보통 월 순수익의 12배수를 받고 팔고요. 에어비앤비는 한 16배수에서 18배수까지도 받고 팔고 프리미엄까지 붙다 보니까 제가 압구정 로데오컵 팔 때 3,500 주고 팔았고 신대방 물건 팔 때 2,000만 원 주고 팔았으니까 최소 에어비앤비는 2,000만 원 이상인 것 같고요. 단기 임대는 500만 원 이상. 근데 지역을 고를 때 어디 지역에 하면 좀 좋나요? 단기 임대는 직장인이 많은 곳, 2호선 라인이나 아니면 병원 근처 또는 이제 재건축 인테리어 아파트들이 많은 곳들이 잘 되고요. 예를 들어서 재건축 인테리어는 도봉구 쪽, 제가 했던 뭐 창동역, 방학역 이런 데가 이제 재건축 인테리어 아파트 때문에 3주나 4주 붕 뜨는 기간이 있거든요. 그때 단기 임대를 많이 사용을 하세요. 또 병원은 서울 삼성병원이나 아산병원 옆에서 하시면 이제 병원 보호자분들, 시스생분들, 간호사분들 이 많이 이용하시고. 이거 엄청 꿀팁인데요? 네, 그렇죠. 병원 근처에서 하시면 굉장히 잘 됩니다. 그리고 직장인이 많은 곳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2호선 라인, 강남, 선릉, 맞습니다. 삼성. 서울역, 뭐 사당역, 뭐 그쪽 다 있죠. 근데 사람들이 많이 수익이 되겠구나, 현금으로 되겠구나, 좋은 건 알 텐데 지금 투어하지 않을까? 이게 굉장히 좀 걱정일 것 같거든요. 네. 단기 임대 지금 레드오션인데 왜? 라는 말을 저 수도 없이 들었거든요. 그럼에도 제가 계속 늘려가는 이유는 제가 실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서 에어비앤비도 그렇고 레드오션은 사업에서는 저는 크게 상관 안 하고 있습니다. 최 사장님만의 단기 임대를 꾸미는 그 노하우나 마케팅 노하우가 있나요? 뭔가 특별하니까 잘 될 것 같거든요. 단기 임대는 현 시점에서는 좀 가성비 있게 들어가는 게 월세랑 여러 가지 비용들이 빠지고 나서도 남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 인테리어를 많이 안 합니다. 가성비 컨셉으로 들어가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월세를 좀 저렴한 것들을 찾는 이유가 지금 단기 임대에다가 여러 가지 막 공사도 하고 인테리어도 쏟아 부으면 남기가 사실 쉽지 않다라는 맞아요.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맞아요. 지금은 그래서 저 힘을 빼는 게 단기 임대에 맞다. 그와 반대로 에어비앤비는 힘을 많이 줘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보통 외국인들이 95% 이상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예약할 때 자기네들 본국에서 사진만 보고 예약하잖아요. 맞아요. 사진이 이뻐야 될 수밖에 없죠. 이쁘려면 인테리어를 빡세게 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에어비앤비는 인테리어를 열심히 하고 사진을 정말 잘 찍어야 에어비앤비 잘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단기 임대는 한국인들이 더 많다 보니까 내가 살았을 때 편함을 느낄 수 있을 정도만 하시면 비용적인 부분이 많이 절약이 돼서 손익분기점 넘는 게 저는 남들보다 빠른 것 같고요. 뿐만 아니라 그 중간중간 디테일한 그 상해 노출시키는 방법이 또 단기 임대에 있거든요. 어떤 예를 들어서 사진의 순서를 막 바꾼다거나 아니면 가격을 막 여러 번 조정한다거나 플랫폼 내에서 그게 많이 적용이 되면 내부적으로 관심을 해서 올려줘요. 그런 좀
디테일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. 그런 부분을 적용했을 때 남들보다 좀 상위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좀 올라가는 거죠. 이 플랫폼에서 이 업체 사장님이 좀 신경을 쓰고 있구나. 맞아. 그런 걸 했을 때 위로 좀 올려주거나 손님들의 입장에서 눈에 잘 띄게 만들어준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. 그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죠. 33M2 앱을 통해서 거의 다 많이 등록을 하는 거죠? 그쵸. 33M2랑 리브애니어랑 자리톡, 앵코스테이 많아졌네요. 4개입니다. 네. 대표적으로 하는 게 4개 플랫폼이고 걷다가 제 물건들을 다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단기인데 얘기만 들어보면 좀 쉬울 것 같거든요. 네. 근데 실패한 사람도 있나요? 근데? 있죠. 뭐 때문에 실패하는데 실패한 사람은? 왜냐면 이제 단기임대나 에어비앤비는 저희가 임차인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집주인 동의가 여기서 뭐 에어비앤비 할게요, 단기임대 할게요 해서 바로 되는 게 또 아니잖아요. 거기서 거절을 좀 받았을 때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. 이 커뮤니케이션 또 에너지가 엄청 들어가겠네요. 그쵸. 그리고 임장을 갔는데 나 단기임대 할 건데 했더니 중개사가 하지 마라. 그런 거 어떻게 동의 받냐 이렇게 계속 언지를 하다 보면 임장 온 사람 입장에서는 좀 지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 힘들 것 같아요. 직장인이 힘들 것 같은데 이거 커뮤니케이션. 맞아요. 그래서 한두 번 가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죠.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멘탈적인 부분. 그 문턱을 넘고 세팅까지 문턱 한번 넘으면 네. 그다음부터는 나쁘지 않다는 거죠. 전 전대차 받고 입주까지만 하면 저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. 단기인데 몇 개 정도 하면 퇴사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나요? 지금 월급이 어느 정도 되실지 모르겠지만 알려드렸던 교육생 기준으로는 한 5개 정도이면은 보통 300 정도 남거든요. 월 300 정도 남고 6개 정도면은 하루에 30분 정도 안 쓰니까 9 to 6, 9시간 동안 직장에다가 넣었던 시간을 8시간 반을 아낄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300 만들고 8시간 반을 다른 데다가 투자하거나 쏟으면 더 가치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. 그래서 5개를 기준으로 하거든요. 지금 아까도 간호사분이 지금 에어비앤비 2개랑 맞아요. 제 조교분이 단기임대 6개랑 에어비앤비 2개를 해서 지금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. 간호사분 훨씬 더 삶이 나아졌다고. 네, 남자 간호사신데 시간의 자유가 많이 생기니까 되게 좋아하시죠. 그다음 뭐 하시려고 하나요 그분은? 지금은 파티룸 배우고 있고 제가 하고 있는 호스텔 쪽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케팅 대행도 공부하고 있더라고요. 그런 사업적인 방향으로 계속 넓혀가는 걸 보게 됐습니다. 한마디로 직장인들이 사업을 시작하기 굉장히 좋은 현금 흐름을 만들기 되게 좋은. 그쵸. 직장인분들이 사업적인 영향이 사실 없을 수 있잖아요. 맞아요. 마인드가 다르잖아요. 네, 마인드가 다르죠. 돈을 벌어내는. 맞아요. 근데 아주 초보적인 입장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게 공간임대라고 생각하거든요. 저도 그랬었고 많은 분들이 그러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사업 중에서는 가장 좀 쉬운 게 공간임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직장인분들이 하기에는 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이런 공간임대로 어느 정도 현금 흐름을 직장 때 받았던 소득을 네. 만들어 놓은 다음은 네. 그다음에 어떤 스텝을 또 나아가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까요? 전 그래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. 주식 투자하고 있고 부동산 투자를 했었죠. 지금은 메인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벌어놓은 현금 흐름으로 이제 주식을 투자하고 거기서 좀 불리면 자산도 쌓이고 그렇게 좀 투트랙 전략으로 가시면 조금 더 맞지 않을까? 우리 최 사장님 100억 정도만 만들면 미국 유학 갈 거라고. 맞습니다. 이제 왜 미국? MBA를 다니면서 제가 가장 주의 깊게 봤던 거는 교수님들의 스펙이었어요. 다 석사는 한국, 박사는 외국에서 따시더라고요. 그럼 나도 저걸 따라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박사학위를 다 좋은 대학교, 외국 대학교에서 하신 걸 보고 저도 이제 외국에 나가서 박사학위를 따고 들어와서 이제 교수로 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걸 좀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. 교수할 때 단기임대 가르치시는 건가요? 아니요. 경영 쪽으로 그때는 단기임대 업이 있으면 또 하겠는데 왜 100억인가요 숫자가 근데? 현금 100억이 있으면 한 달에 1,000만 원 정도만 써도 줄지 않다라고 저는 월 5%만 벌 수 있으면요. 그때 만들고 나서 해외 가서 박사학위 따고 돌아와서 교수하면서 여러 가지 나누고 뭐 강연도 하고 한가롭게 살고 싶습니다. 한가롭게 살기 위해 치열하게 네. 살고 계신 거예요? 맞습니다. 젊음을 태우고 있습니다.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지가 되게 궁금해요. 아버지가 사업도 잘 네. 하고 계신데 왜냐면은 20대 때부터 진짜 치열하게 미친 듯이 사는 사람 보면 결핍이 뭔가가 있거든요. 네. 고등학교 때 좀 생긴 것 같은데요. 중2병에 좀 걸려가지고 중2, 중3, 고2를 좀 놀았습니다. 일진처럼 놀았다는 게 아니라 2진 정도. 이제 사고도 많이 치고 누굴 때리는 사고가 아니라 유리창을 깬다거나 바닥을 막 패이거나 뭐 이런 거에 사고를 많이 쳐서 어머니가 와서 한 10번, 20번 정도 교무실에 오셨죠. 고2 때 정신을 좀 차린 것 같아요. 그때 정신 차리고 고2, 고3 공부해서 재수도 하고 대학교를 가고 그 상황 속에서 혼자 결핍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. 난 좀 부족하다, 난 모자르다 이런 거를 좀 의식적으로 많이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. 그런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지금 성인이 된 이후까지도 그거를 가져온 게 된 것 같습니다. 직장을 좋은 데를 들어갔죠. 좋은 데 들어가서 월급도 나쁘지 않게 받았는데도 뭔가 계속 부족하고 저들과 똑같아지기 싫고 저들보다 잘 나가고 싶고 혼자만의 결핍, 목표, 도전 이런 것들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어렸을
그때 왜 사고를 쳤나요, 이렇게?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그때 사이가 별로 안 좋으셔가지고 내가 관심을 보이면 부모님이 더 사이가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라든지 아니면은 아니요, 두 분의 사이가 나아질 거란 생각이 없어서 나도 막 나가야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중요한 거는 네. 외대 들어가셨어요? 네, 외대 무슨 네. 과셨죠? 네, 경영학과입니다. 외대 경영학과에 네. 기업은행에 스펙도 좋으신데 스스로 계속 결핍을 느끼셨네요, 스스로. 그거밖에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. 사실 결핍을 안 느껴도 되거든요. 밥 먹고 살 수 있고 네. 부모님도 노후도 다 준비돼 있으시고 지원을 해주시진 않지만 그냥 노후가 준비된 것만으로도 저는 마음적으로 굉장히 편안하거든요. 저는 그걸로 되게 풍족하게 살았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핍이 있었다는 거는 약간 중학교 때부터 그런 습관이 좀 만들어진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재수도 하고 편입도 하고 여러 그런 상황에서 친구들보다 조금 뒤처지는 모습들이 보였을 때마다 나 혼자 뭔가 채찍질을 스스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목표도 높고. 목표가 높죠. 원래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약간 퀘스트처럼 깨는 거를 좋아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중간에 뭔가 그런 습관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. 만약에 지금 직장 생활이 저도 좀 안 맞았거든요. 회사 일이 좀 안 맞는 사람, 퇴사는 하고 싶다, 근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, 네. 이런 분들이 있다면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? 일단은 행동이 바뀌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려면 여러분들 보는 것과 읽는 거를 달리해야 된다 생각이 들거든요. 책을 좀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야를 많이 읽고 유튜브 채널이나 요즘 정보들이 좋잖아요. 저도 마찬가지로 유튜브 채널 많이 봤고 책들도 다 재테크 책이나 고혜나님 책이나 이런 좋은 책들 많이 보면서 생각을 좀 많이 바꿨던 것 같아요. 생각이 바뀌니까 행동으로 나오게 된 거죠. 행동을 바꾸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성공도 하고 성취감도 느끼고 하다 보니 재미를 좀 느끼면서 좀 나아간 것 같아요.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으면 그걸 당장 그만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생각이나 행동을 좀 달리하시면 그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책, 네. 단기 임대로 월급 2배 만들기, 이 책을 읽어보면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. 네, 지금 얘기 나왔던 것들 뿐만 아니라 더 좀 디테일한 내용들 많이 담았으니까 읽어보시면은 단기 임대 하시는 데는 충분히 도움될 거라 생각합니다. 이 제목도 제가 조금 맞습니다. 제목이 조금 시원찮아가지고 고혜남 대표님이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이거 괜찮았죠, 이거? 너무 좋습니다. 직관적이고. 근데 좀 영감을 얻었던 책이 또 어떤 게 있었는지 좀. 저는 아비투스 좋아하고요. 고혜남님이 선물해줬던 그 감사일기를 최근에 많이 쓰고 있거든요. 진짜요? 네. 제가 너무 좋아하는 동생이라서 네. 잘 됐으면 좋겠다는 분한테 항상 선물하는. 네. 제가 한 거의 8년 하고 있는데. 네. 쓰는 게 달라지고 맞아요. 보는 게 책이 달라지니까 행동이 좀 달라질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. 맞아요. 특히 네. 감사일기가 아무리 내 상황이 괴로워도 이게 쓰고 나면은 맞습니다. 그렇게 최악의 상황은 아닌데. 맞습니다. 그리고 내가 있는 감사함을 또 떠올리는 게 좀 좋더라고요. 그 마음도 좀 편안해지는 거예요. 네,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그나마 버틸 수 있는 힘도 되고. 맞아. 그래서 저는 감사일기가 오히려 되게 컸던 것 같고 한지가 이제 1년 정도 됐지만 되게 좋았고 그리고 아비투스라는 책도 좋고 습관의 힘도 되게 좋고 재테크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. 부동산이나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공간임대 쪽 책도 많으니까 그런 책들도 많이 봤던 것 같고 근데 또 책뿐만 아니라 또 만나는 사람들 맞습니다. 봤으면 맞습니다. 또 저희 독서 모임 거기서 또 석영님하고 또 만나셔서 엄청난 콜라보를. 맞아요. 제 유튜브 채널에도 성 대표님 많이 나오시는데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니까 되게 좋은 것 같고 연결이 또 다른 연결을 내가 연결시켜주면 또 소개받고. 맞아요. 엄청난 선순환이 나오는 것 같아요. 좋은 사람하고 어울리십시오.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근데 신기하게 일이 달라지면 직장인다가 사업하고 사업하는 거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면 만나는 사람이 자동으로 바뀌더라고요. 자동으로 그렇게 끌려가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옛날에 만났던 그런 직장인 친구들은 이제는 거의 1년에 한 번도 거의 안 보게 되고 그게 제가 일부러 안 보는 게 아니거든요. 근데 제가 좋아하는 걸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만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. 맞아. 네, 그런 사람들을 만나라, 뭐 어디 모임을 나가라 했던 말들이 이제 좀 이해가 되거든요. 맞아. 마지막으로 이제 부업으로 퇴사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. 네. 그러면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? 거창한 거 말고 그냥 좀 작은 거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요. 그 여러분들이 1000만 원 있다고 1000만 원을 다 투자해서 그렇게 할 필요 없고요. 1000만 원이 있으시면 10만 원짜리 경험 100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작은 경험을 여러 번 도전해서 성취감을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작은 성공을 하다 보면 큰 성공까지 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저도 성공하진 않았지만 그 과정으로 가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작은 거부터 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지금 거창하게 뭐 나 1억 투자해야지, 뭐 10억 투자해야지 이런 거 말고요. 1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거, 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거 뭘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 돈이 안 들어가는 무자본이 더 좋을 수도 있고요.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 경험을 많이 쌓다 보면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것도 찾으실 거고 좋아하시는 걸로 돈 버는 것도 찾을 수 있는 시간과 좀 경험이 되지 않을까. 너무 좋은 말이에요. 네. 작은 성공 경험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도 바꾸고. 맞습니다. 그게 또 다른 행동을 낳고 한 번의 시도로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시도를 하면은 네.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? 맞습니다.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. 네. 일단 앉아서 분석하고 뭐 그런 시간도 되게 좋은데 나가셨으면 좋겠어요. 실행하고 많이 실패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렇게 하시다 보면 저는 분명히 실력이 쌓인다 생각하거든요. 그런 거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
있습니다. 너무 좋은 말이에요. 잘 모셨는데? 아, 감사합니다. 만약에 최 사장님한테 좀 배우고 싶다 그러면 최 사장님 유튜브로 가서 배우면 되나요? 저한테 딱히 그 유료 강의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. 네. 이 책 아니면 그냥 제 유튜브만 보셔도 충분히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단기 임대 난이도가 낮으니까. 네, 단기 임대 정도는 그 정도 하셔도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또 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